내년부터 시카고시 근로자들은 연간 최소 10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시카고시 의회가 어제 이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겁니다. 일리노이 만테노에 위치한 일리노이 제향군인의 집에서 제향군인과 직원들 간의 코로나19가 집단 발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은 무엇보다 대학 학비겠죠. 펩사 단순화법 시행으로 12월 1일부터 올해는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펩사 자격 요건 및 1년의 변경 과정을 안내합니다. 여당인 민주당 안팎에서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맨친 상원 의원이 2024년 상원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는데요.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후보 중에 한 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온 그는 대신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은 일리노이주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규 자격을 보유한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시카고에 위치한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과 교육협력 양해각서를 이달 13일 체결합니다. 뉴욕 의료진이 세계 처음으로 각막이 아닌 안구 전체 이식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리콜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일부 브랜드의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세계 최초로 치kun구니아 열병에 대한 백신을 승인했다고 BBC가 보도했는데요. 치kun구니아 열병은 세계적인 건강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매몰로 나온 주택수는 4개월 연속 감소해 매수자들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책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쇼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시카고시 근로자들은 연간 최소 10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시카고시 의회가 어제 이를 통과시킨 데 따른 건데요. 시카고시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카고 사업체가 근로자에게 병가 5일과 휴가 5일을 포함해 연간 10일의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36대 1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사업체에 5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토록 한 일리노이주 전역의 유급 휴가 정책을 넘어서는 겁니다. 언론들은 시카고 사업체 직원들은 곧 일리노이주 다른 지역의 근로자보다 2배 더 많은 휴가를 보장받게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조례는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원이 퇴사할 경우 최대 7일의 미사용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50명에서 100명인 기업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은 사용되지 않은 유급 휴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브랜 존슨 시장은 이 새로운 정책은 시카고 근로자의 복지와 역량 강화에 대한 이정표이자 우리의 약속이라며 이것은 여기 시카고에서 모든 사람이 재정적 불안감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 만테노에 위치한 일리노이 제향군인의 집에서 제향군인과 직원들 간의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제향군인의 홍보 담당자 모린 하티건에 따르면 지금까지 19명의 거주자와 11명의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원한 사람은 없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주민들은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티건은 감염자들은 집에서 자신의 방에 머물도록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모든 감염 예방 정책을 따르고 있다며 또한 직접 진료구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청소의 소독 절차가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요양원 방문은 계속 허용되지만 거주자의 가족들에게 발병 상태를 알리며 당분간 방문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제향군인의 집에서는 발병에도 불구하고 제향군인의 날 프로그램은 계속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은 무엇보다도 대학 학비겠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한창 GPA를 관리하고 SAT와 ACT 점수를 높이고 여러 과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면 학비라는 부담을 덜어낼 수 없어 결국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2023 미국 대학의 평균 학비 1년 기준으로 수수료, 교재비, 생활 비용을 총합한 금액이 학부 과정은 38,273달러, 대학원 과정은 36,056달러로 조사됩니다. 주내 거주자의 경우는 학비가 주외 거주자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해 총 학비는 학부 과정이 25,368달러, 대학원 과정이 27,512달러입니다. 즉 4년제 주립대학의 경우 4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행히 미국은 대학 학자금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죠. 학비 보조 신청서, 즉 FAFSA와 CSS 프로파일을 제출하면 심사 후 각 가정에 해당하는 지원 액수를 무상 학자금이나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부모의 수입이나 재산과 학생의 수입, 재산 등 여러 부분이 복합돼 학비 보조가 결정되니만큼 미리 준비한다면 좀 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우선 FAFSA는 학자금 보조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 작성 방법이 올해 일부 변경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매년 10월 1일이었던 신청일이 2024-25학년도에는 약 한 달 후인 12월 1일에 열린다는 겁니다. FAFSA 등의 연계기관들이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을 단순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변경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보 착오 등의 사소한 이유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하죠. 몇 가지 변동 사항과 신청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일단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이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는 크게 연방 무료 입학 신청서인 FAFSA와 CSS 파일이 있습니다. 이외에 어떤 사립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원하는 학비 보조 신청 서류들이 있는데요. 우선 FAFSA와 CSS 프로파일에 대해 살펴봅니다. 칼리지 플래닝의 이상영 원장입니다. 이 FAFSA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12월로 갔기 때문에 FAFSA 외에 CSS 프로파일이라고 있어요. 칼리지 스칼러십 시스템의 프로파일이라는 거를 쓰는 학교들이 많아요. 좋은 학교들은. 그 학교들이 데드라인이 훨씬 좀 빨라져 있는 거야. 왜냐면 그거를 통해서 보고 FAFSA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CSS 프로파일 하는 그 데드라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지, 학교마다. 왜냐면 FAFSA 시기가 원래 12월 1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하는 거를. 어떤 학교인지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좋은 대학들,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CSS 프로파일을 다 요구하고,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FAFSA만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고, 학교마다 그게 다 다르죠. FAFSA 학자금 지원은 선착순 지원 원칙이 적용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FAFSA도 신청하고 CSS 프로파일도 신청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Financial Aid Application도 신청해서 세 가지를 신청해야 학교에서 Financial Aid Award 패키지, 그러니까 얼마를 지원해주고 얼마를 내야 된다는 거를 어워드 패키지를 주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신청하냐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끔 잘 신청을 해야 혜택이 더 늘어나는데, 만약에 늦게 신청을 했다거나 잘 못 신청하면 받을 혜택을 줄어들게 되죠. FAFSA를 신청하면 받게 되는 학자금 보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FAFSA하고 학교 자체 다큐멘터리를 요구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 그걸 신청하면 연방 정부에서 주는 그랜트, 주정부에서 주는 그랜트,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주는 그랜트, 그 외에 스칼라십 이렇게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해서 학생들한테 얼마 보조를 준다고 이렇게 나오죠. 학생마다 이제 좀 다 시츄에이션이 다르잖아요. 네. 왜냐면 인컴이나 재산이나 또 학생의 어떤 탤런트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인컴, 똑같은 에셋을 넣더라도 학생마다 다를 수가 있죠. 이번 내부 시스템 단순화 작업에서 변경된 사항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째, 가정분담금 EFC에서 학생 원조지수 SAI로 바뀐다는 겁니다.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은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는 자격을 결정할 때 학생의 가족 등을 평가선상에 놓고 측정하지만 SAI,
Student Aid Index는 학생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정분담금이라는 거는 부모님들의 인컴이나 학생의 인컴, 에셋 이런 거를 데이터를 요구하는 데이터를 넣으면 얼마 정도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게 가정분담금이에요. contribution. 학생 원조지수라는 말로 새로 이제 바꾸는 거지. 그게 이제 EFC가 SSI로 바뀌면 그 인덱스 넘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른데 그것도 매나 부모님들의 재산이나 인컴, 학생의 인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 SSI 인덱스로 바뀌는 거지. 또한 펩사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비은퇴 자산 정보를 반드시 모두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은행 저축 계좌, 주식 등 투자 계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펩사는 한 번 신청하면 기입된 정보에 오류가 있어도 바로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 중요한 정보는 신중하게 반복 확인해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냥 맡겨가지고 100% 다 못 받거나 잘못 기입해서 혜택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의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면 되죠. 펩사, 그다음에 CSS 프로파일,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주는 Financial Aid Application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서류를 해야 되니까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형한테 맡겼을 때 한 70%가 오류로 기입해가지고 받을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면 훨씬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펩사 신청에는 재산의 많고 적음의 기준이 있을까요? 누구한테나 다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지. 부모님의 인컴이나 학생의 인컴, 그다음에 부모의 재산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인컴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는 이거 신청을 해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해버리면 한 켜도 혜택을 못 받죠. 이거는 왜냐하면 니드 베이스 시스템이니까 니드 베이스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게 그 니드 베이스라고 해요. 어떤 거는 어떤 팔리시는 내가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건데 이 학교 보조금이라는 건 자기가 신청해서 프로세싱을 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받고 싶은 학생이나 학부형들은 꼭 신청하는 게 유리하죠. 네. 그럼 펩사와 CSS 프로파일을 다 신청해야 할까요? 네, 원래 대학 원서를 내는 학생들한테 펩사 신청이 원래는 10월 1일이 데드라인인데 원래는 12월 1일로 데드라인이 연기가 되면서 신입생 대학 원서 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CSS 프로파일이라는 데드라인이 훨씬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학교에서는 꼭 데드라인을 챙겨서 미리미리 CSS 프로파일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12월 1일부터 펩사를 빠짐없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원래 펩사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기입하는데 가능하면 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 게 훨씬 혜택에 도움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한편 펩사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 내용 등 관련 문의는 칼리지 플래닝 847-450-8001로 연락하시거나 연방정부 웹사이트 studentaid.gov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당인 민주당 안팎에서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맨친 상원의원이 2024년 상원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는데요.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후보 중에 한 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그가 대신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수성은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2010년 재보선을 통해 연방 상원에 입성한 그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차지했던 지난 의회 회기 때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했죠. 그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에서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주도 세력과 대립하기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죠. 이런 보수적인 행보로 맨친 의원은 보수 성향의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인사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의료진이 세계 처음으로 각막이 아닌 안구 전체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합니다. 뉴욕대 랑건 헬스 의료진은 지난 5월 46살 미국인 남성 에런 제임스에게 세계 최초로 안구 이식 수술을 시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력선 회사에서 근무하던 제임스는 재작년 6월 고압 송전선에 얼굴을 맞는 사고로 왼쪽 눈을 적출하고 왼팔을 잃었으며 코와 입술 형태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상처를 입었죠. 뉴욕대 의료진은 제임스의 안면과 안구를 재건하는 계획을 세웠고 지난 5월 30대 남성 기증자를 찾아 21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마쳤는데요. 시력 회복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각막을 이식하는데 안구와 시신경을 포함해 눈 전체를 이식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입니다. 다만 이식받은 안구로 시력을 회복하고 사물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뉴욕대 의료진은 제임스가 수술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안구 이식과 관련해 혈류가 양호하고 거부 반응의 징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리콜 조치에 들어갑니다. 일부 브랜드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뉴스위크는 어제 지난달 FDA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된 후 반려인들에게 특정 사료를 먹이지 말 것을 경고하는 4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리콜은 10월 12일부터 생식업체인 다윈스 내추럴 펫 프로덕트스의 고양이 및 개 사료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그 이후로 다른 여러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제품 리콜에 참여한 겁니다.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살모넬라는 대표적인 식중독균 중에 하나죠. 미네소타주 루체스터에 소재해 있는 존스 홉킨슨 병원과 함께 미국의 양대 병원으로 꼽히는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생고기나 덜 익힌 고기, 가금류, 달걀, 저온 살균하지 않은 우유 등을 마시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살모넬라 감염에 걸릴 수 있으며 FDA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반려동물의 증상으로는 혼수, 설사, 발열, 구토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세계 최초로 치kun구니아 열병에 대한 백신을 승인했다고 BBC가 보도했는데요. 치kun구니아 열병은 세계적인 건강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모기를 매개체로 옮겨지는 치kun구니아 열병은 열과 관절 통증을 유발하며 특히 신생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FDA는 이날 치kun구니아 열병 백신을 승인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출시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전 세계에서 44만 건의 치kun구니아 열병이 보고됐으며 이 중에 350명이 사망했습니다. 모기지금리가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매물로 나온 주택수는 4개월 연속 감소해 매수자들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제 팍스 비즈니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드맥은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금리가 이번 주 연 7.5%를 기록해 지난주에 7.76%에 비해 떨어졌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연 7.08%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로 주말 시작되는데요. 낮 최고 46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입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주일 모레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46도, 밤 최저 기온 30도, 모레의 기온은 낮 최고 57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39도, 습도는 74%, 바람은 서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